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123회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이번 시간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세무 2급 실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백업 데이터 설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지도 다운받거나 교재에 있는 거를 보면서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거고요. 데이터 설치 방법 잘 모르시면 그거는 별도의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직업상점 합격, 직업상점에서 공부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격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해놨고요. 수험번호하고 유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프로그램 설치, 백업 데이터 설치와 관련된 안내문에서 보고 그대로 입력을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지루하실 테니까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자, 문제 1번은 일반 점표 입력이죠. 아래 보시기 편하라고 문제를 조금 이제 띄워놨습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 반드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입력 시 유의사항을 확인을 하면서 참고해가지고 제가 해설 강의 해드릴 거예요. 자, 2월 15일입니다.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매매대금 14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자, 저 일반 점표 입력을 하실 때 제일 편한 거는요, 차변과 대변 중에 어느 하나 확실한 거를 먼저 찾아서 먼저 입력하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여기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요, 2월 15일 현재 합계잔액 시산표에 자기 주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조회를 해볼게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하시고 0215 이렇게 입력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기 주식은 자본입니다. 자본 중에서도 자기 자본. 자본 조정, 자기 자본, 자기 자본이 아니고, 자본이 자기 자본이죠. 자본 조정 항목이고, 마이너스 자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자본 조정 파트에 자기 주식 파트가 있습니다. 자기 주식이 차변에 지금 현재 분계가 돼 있는 게 150만 원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거를 문제에서 특별히 다른 말이 없으면 전부 없앴다는 얘기니까, 전부 팔았다는 얘기니까 차변에 있는 거를 대변으로 써서 없애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같이 보실 게, 자기 주식 혹시 이번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나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생긴다면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기 전에 미리 자기 주식 처분이익 처분 손실이 종전에 있었다면 그거부터 상계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본 조정에 있거든요.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자본금 말고 우리가 이제 그 자본 잉여금 파트에 있을 것이고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 조정 파트에 있을 건데, 뭐가 됐든 없죠 지금. 없으니까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만 없애면 된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기 주식이 우리 문제는 123회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입니다. 1번 문제가. 그런데 혹시 종전에 자기 주식도 있고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도 있다면 그것도 이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니 자기 주식이라는 계정 과목만 있고 다른 건 없다.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문제에서 준 대로 자기 주식과 보통 예금에 대한 회계 처리, 그다음에 처분이익, 처분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말로만 하니까 뭔지 잘 모르시겠죠? 바로 들어갈게요. 일반 점표 입력을 열어주셔가지고요. 2월 15일. 자, 화면을 약간 문제가 보이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전량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아까 차변에 있었으니까 대변에 써가지고요. 여기다가 자기 주식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저처럼 성격 급하시면 안 되죠. 자기 주식 하시면, 자, 383번 확인 누르셔가지고 슬쩍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넘어갔는데 다른 계정 입력될 수 있으니까 지금 보셔야 돼요. 이렇게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가셔야 되고, 자, 원래 합계잔액 시산표에 150만 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입력됐으면 당연히 이번에는 차변이죠. 차변 입력하시고요. 보통 예금이 들어왔죠. 어렵지 않습니다. 보통 예금이 얼마요? 매매대금 140만 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140만 원이 들어왔다. 하시면, 자, 대차차액 뭐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만 마이너스가 잡히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은 플러스라고 생각하시고 수익은 대변에 입력하는 거고 비용은 차변에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대차차익이 생기는 거는 차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변 하시고요. 자기 주식. 자, 차변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인가요? 손실인가요?
자, 딱 봐도 150만 원짜리를 140만 원에 팔았으니까 손실이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마이너스니까 손실이에요. 됐죠? 그래서 얘도 자본 조정으로 나중에 이제 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10만 원 하시면 돼요. 거래처 코드, 적용 코드 필요 없는 분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뭐 사실 문제는 여기까지만 풀면 되는데 저는 실력 향상을 위해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싶어요. 합계잔액 시산표를 지금 현재 자기 주식이 150만 원 있던 상태예요. 이건 지금 입력 전에 거. 그러면 날짜를 다시 입력 조회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자본금 자본 조정 파트에 자기 주식이 자,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써서 잔액이 없죠. 어느 쪽에도.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10만 원이 생긴 상태고 이게 내년으로 넘어갈 때 2월 될 때 다음 연도로 2월 될 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때 다음 연도에 혹시 만약에 다음 연도에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가 또 팔면서 지금은 없어졌으니까 새로 취득했다가 팔겠죠. 취득했다가 팔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생기는 상황이라면 종전에 있었던 처분 손실부터 없애고 나머지 금액을 처분 이익으로 처리해야 된다. 좀 이론적으로 어렵지만 그냥 들어서 들리면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겠구나. 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아니면 그냥 안 들린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냥 제가 높아심에 혹시 문제가 어렵게 나올까 봐 예전에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분개를 할 때에는 우리 이번 123회 기출문제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혹시라도 자기 주식 처분 문제가 나오면 종전의 합계잔액 시산표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있었다면 그거를 먼저 정리하는 분개를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안 틀릴 거예요.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자, 2월 15일 분개는 끝났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제가 사실은 이 문제는 어렵게 바꿀 수가 있어가지고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 자, 2번 문제 갑니다. 2번은 날짜부터 입력할게요. 5월 10일입니다. 0510 하시고요. 자, 4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잘 보세요. 이미 원천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자, 이미 원천징수를 했다면 이거는 예수금으로 잡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미 예수금으로 잡혀 있는 원천징수한 소득세 200만 원 및 지방소득세 20만 원이 있었고요. 그럼 합해서 예수금이 220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납부했다. 그리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서 하나의 전표로 입력을 해라. 그러니까 별개로 소득세 따로 지방소득세 하지 마시고 하나로 입력해라. 자, 문제에서 이렇게 뭔가 단서를 주면 그건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건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문제에서 줬잖아요. 이미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한 거예요. 원천징수를 220만 원을 했고 그거는 원래 부채입니다. 예수금으로 220만 원이 잡혀 있었던 거를 없애야 되니까 차변으로 쓰셔야 되고요. 예수금이라고 쓰시면서 금액을 220만 원을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했으니까 대변 자산의 감소, 보통예금이 줄어들었으니까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하시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 220만 원을 입력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이게 문제를 풀 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원천징수를 한 게 아니고요. 이미 원천징수 한 거를 뭐 하신 거예요? 그거를 납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에 있었던 예수금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가 나타나는 그런 분계였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이렇게 문제를 좀 보는 게 좀 나으시죠? 화면이 좀 약간 좁기는 한데 문제 풀이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6월 30일 분계입니다. 날짜부터 바꿀게요. 왜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강의를 하다가 위에 날짜를 안 바꾼 상태에서 그냥 입력을 해버릴 수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도 수업할 때 실수하면 안 되니까 날짜부터 바꾸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께서도 문제 푸실 때 일단 날짜부터 바꿔놓고 문제를 푸시는 게 이게 6월 30일 분계를 5월 10일에 입력하면 감점이죠. 감점이 아니고 3점 다 날아가는 거죠. 왜? 채점에는 6월 30일 날 입력 안 한 걸로 돼 있으니까. 근데 본인은 입력했단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날짜, 물론 이론 내용이나 분계 입력 이런 거 기술적인 거 너무 중요하지만
날짜 같은 거 입력하는 거 절대 단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부터 바꿔 놓으세요. 자, 문제 읽어 보시면 당사는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유상 증자를 하였다. 유상 증자를 했다는 건요. 유상 뭐죠? 돈을 받았다. 증자 자본을 증가시켰다. 그래서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했다는 얘기고요. 보통주 5,000주를 주당 6,000원에 발행했다. 발행했다는 얘기는 회사로 돈이 그만큼 들어왔다는 얘기. 증자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단 유상증자일에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이 문제 너무 좋은 문제. 앞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1번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자기 주식 처분을 할 때 혹시 만약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있다면 그거부터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계상해야 되는데 종전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있었다면 그거부터 없애고 이제 반대 계정. 혹시 이번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잡아야 되는데 종전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었다면 그거부터 없애야 된다. 약간 이제 이익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익을 처리해야 되는데 처분 이익을 혹시 종전에 처분 손실이 있었으면 상계시켜야 된다. 이런 거를 연습을 하시는 가장 좋은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문제 3번입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럼 화면을 보시면서 하셔야 되죠. 한번 볼까요? 일단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항상 보통주 5,000주를 발행을 했고요. 주당 액면이 5,000원이에요.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하세요. 대변부터 잡으세요. 대변에 4번 눌러갖고 대변하시고요. 자, 자본금부터 잡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우선주 자본금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자본금 하시고요. 자, 금액 얼마? 계산하셔야죠. 5,000주 곱하기 5,000 액면가액 5,000원. 자본금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이니까 2,500만 원. 이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계산기 두들겨서 해도 되고. 암산하지 마시고 계산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자, 차변으로 가셔서 자, 보통주 5,000주를 6,000원에 발행했고 뭐 주식 발행과 관련된 수수료가 나갔다 이런 말 없죠. 그러면 6,000원 주당 6,000원씩 5,000주니까 얼마요? 3천만 원이 자, 우리가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자,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예금 하시고 여기서 3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대차 차익이 500만 원이 잡혀서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거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하고 싶으시겠지만 만약에 사실 여기 있는 괄호 있잖아요.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주식 발행을 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는 상황이면 반드시 아까처럼 날짜가 6월 30일이죠.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자, 0630 하셔가지고요. 자, 이건 제가 입력하는 중간이라 그렇습니다. 자, 차익 내역 아직 안 볼 거고요. 쭉 가셔가지고 입력이 다 끝났는데 대차 차익이 생기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입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조회를 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참고하시고 가서 보시면 자본금 지금 제가 입력 추가로 한 거고 자본 조정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대요. 원래 주식 발행 초과금을 계상해야 되는데 종전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다면 그거부터 없애야 돼요. 그래서 200만 원이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으로 200을 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전 입력을 다시 열어가지고요. 보시면 제가 약간 보시기 편하라고 노란색으로 커서 부분을 좀 표시를 해놨는데 대신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눈에 거슬리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제 커서가 이렇게 따라가는 걸 이제 보시기 편하라고 해놓은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차변에 자기 주식 우리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으니까 대변으로 써가지고요. 할인 이렇게 해볼까요? 너무 많네. 주식 할인하자.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차금 상각 아니고 상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금 발행 차금이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금액 얼마였죠? 아까 문제에서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200만 원이었고요. 자, 그러면 남은 금액이 이제 드디어 뭘로 가는 거예요? 대변에 엔터 치시면 위에 거가 자 보세요. 대변 위에가 대변이니까 여기서 엔터 치면 대변이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세 글자로 조회하셔도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300만 원이 되면 되는 분께. 그리고 자본금이나 보통예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은 거래처 코드, 적요 코드 필요 없는 분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3번 분께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그리고 3번 문제를 풀 때
1번 문제도 만약에 우리가 자기 주식 1번 문제에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계상해야 되는데 종전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었다면 지금 문제 3번처럼 6월 30일 분기처럼 해야 된다. 그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갈게요. 날짜부터 바꾸기로 했죠. 0820. 자, 이 문제는 조금 쉬워요. 자, 국민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5천만 원을 차입하고요. 자, 적을게요. 국민은행으로부터 3년, 자, 국민은행이 주어졌을 때는요. 이게 당연히 거래처 코드를 입력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3년 후 상환 조건으로 5천만 원을 차입이 뭐죠? 빌렸다. 그래서 보통예금 계좌가 입금이 됐으니까 보통예금은 증가된 거죠? 그러면 어느 쪽? 차변. 자, 그거부터 할게요. 3번 차변 보통예금 하시고 엔터 쭉 치셔가지고요. 금액 얼마 들어왔어요? 금액 5천만 원 하시고 자, 그럼 대변으로 가야죠. 대변 4번 눌러가지고 자, 여러분 3년 후 상환이니까 차입금인데 장기 차입금이죠. 그러면 장기 차입금 해주시고요. 대신 여기는 우리가 채권 채무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 걸어야 됩니다. 국민은행 걸어주셔야 돼요. 코드 안 걸면 부분 점수가 아니고요. 점수 3점 다 날라갑니다. 이거는 반드시 걸어야 되는 문제. 요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채권 채무는 보세요. 여기에 문제에서 채권 채무는 별도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시는 방법으로 거래처명 입력하셔야 되고 이 얘기는 뭐냐? 거래처 코드가 분계는 맞았는데 거래처 코드, 채권 채무에 대해서 거래처 코드 입력 안 하면 점수 3점 다 날라간다. 그 얘기예요. 되셨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거래처 코드만 조심하시면 되는 분계였고 자, 됐고 5번 0930 9월 30일 분계가 되겠습니다. 자, 회사는 판매부서 직원들에 대해 판매부서니까 제조원가 코드는 아니고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에 가입하고 있으며 자 9월 불이백인 6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쉬운 거부터 하세요.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면 대변에 보통예금이 줄어들어야 되죠. 보통예금은 거래처 코드 필요 없습니다. 금액 600만 원 해주시고요. 그리고 차변으로 자 확정급여형은 이론으로 외우셔야죠. 우리 이론 재무회계 이론 파트에 있는 거 DC형 우리 확정기여형 DC형과 확정급여형 DB형이 있다. 확정급여형은 직원에게 주는 급여가 확정되어야 하니까 중간에 운용수익이 변동된다 그러면 회사가 끝까지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이론적으로 이것도 별표짜리 문제 외우셔야 되는 거. 만약에 확정급여형이 아니고 확정기여형이었다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이게 확정급여형이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하시면 되고 적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글씨를 확정급여형 불입을 하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하시면 되고요. 확정기여형 DC형 불입을 하면 차변에 이제 퇴직급여로 처리하되 계정 과목은 처리하되 제조원가 코드하고 판관비 코드를 구분을 하셔야 되죠. 됐죠? 요거. 근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사실 이거는 사실 부채차감 항목이에요. 자산은 아니고 이름은 자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부채차감 항목인데 어찌됐건 재무상태표 계정은 판관비다 이거는 비용일 때 문제잖아요. 그래서 확정급여형일 때는 뭐 판매부서 직원이다 제조원가 직원이다 이게 큰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판매부서라는 걸 줘가지고 여러분을 조금 혼란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확정기여형이었다면 판매부서니까 800번대 코드로 가면 되는 거였지만 지금 우린 확정급여형이니까 그냥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하면 되겠다. 이해가세요? 자, 이 문제도 뭐 상당히 나름대로는 고민하셔서 만든 문제 같은데 우리는 이런 문제 가뿐하게 잘 풀 수 있죠. 자, 1번부터 5번까지 좀 간단한 문제들이었는데 사실 일반 점표 입력에 괄호 1번과 괄호 3번은 좀 연동돼 있는 이론적으로 좀 연결시켜서 같이 복습하실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아요. 저는 여러분께서 특히 자기 주식 처분했을 때 혹시 합계잔액 시산표에 처분이익이나 처분 손실이 있다. 또 우리 주식
주식을 새로 발행했을 때 유상증자 같은 걸 해서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반드시 해당 날짜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해서 그런 부분들에 혹시 종전에 데이터에 입력된 게 있다면 그거부터 상기하는 처리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이론과 실기를 연계시키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문제 풀이 마무리할 건데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시기 전에 반드시 3번 이상 직접 입력해 보시고, 그리고 재무회계 파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주식 처분 관련된 분계, 그다음에 주식 발행과 관련된 분계를 재무회계 이론 파트에서 복습을 하시면 정말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번 시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